버핏이 작년에 썰트F에서 이 종목은 좀 비밀로 해줘라. 이거는 우리가 매수한 거를 알리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그게 뭘까 화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보험사. 처브라는 보험사. 처브가 워런 버핏이 정말 좋아할만 하네. 버핏이 정주를 좋아합니다. 지금 돈을 굉장히 쉽게 벌고 있더라고요. 자산 효율성 비율이라고 가진 자산 대비해서 현금 흐름을 엄청나게 창출하는 나타내는데 이게 뭐 말도 안 되게 좋아졌습니다. 2020년 이후로.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월간 그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한 달이 또 금방 갔습니다. 시간이 진짜 너무 쏟아같이 가네요. 네네. 그래도 계속 운동을 열심히 하나 봐요. 네, 운동은 또 삶의 일부기 때문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운동은 삶의 일부입니다. 근데 운동이 삶의 일부가 안 되는 사람들은 있지만 에릭한테는 또 삶의 일부다. 자, 13F도 사실은 우리 투자의 일부 아닐까, 그쵸.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은 해외 투자자들, 특히나 구루들이 어떻게 투자했는지 힌트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기에 한 번 정도는 꼭 한번 체크해 봐야 되는 얘기인데, 마침 또 에릭이 투자의 일부인 13F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 왔는데요. 처음에 누구부터 시작을 하면 될까요? 처음에는 이제 워렌 버핏부터인데 그 전에 혹시 13F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쵸.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은 13F는 이제 미화로 1억 달러 하나로 한 1,300억 원 정도 되죠. 그 정도 이제 운용자산이 있는 기관들 대상으로 해서 분기마다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근데 뭐 실시간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이제 해당 분기에서 45일 지나기 이전까지 그러니까 1분기는 한 45일 이후 지나기 전인 5월 15일 전까지 그때까지 내는 건데 이게 또 자기 패를 까고 싶지 않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 종료 벨 땅 치기 전에 몰아서 다 냅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한 45일이 지나고 나서 실질적으로 다 볼 수 있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미국 주식 기준이다 보니까 뭐 한국 주식, 중국 주식, 유럽 주식 이런 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파생 상품 이건 포함되지가 않고요. 그리고 옵션 같은 경우는 이제 왜곡이 있습니다. 이제 기초자산 가격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옵션을 구매한 프리미엄 가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그때 복권으로 비유하셔서 설명을 하셨잖아요. 네네네. 네, 당첨금 20, 30억을 이제 막 복권 가격이 아니라 2, 30억으로 표기하는 아하. 네, 그런 이제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뭐 보고 그대로 그쵸. 따라 어떻게 활용할까? 사면은 되냐? 버핏이 뭐 지구상에서 주식 제일 잘하는 사람이니까 그쵸. 뭐 버핏이 산 거 그대로 사면 되냐? 네. 그거는 조금 무의미합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차가 있지 않습니까? 45일이라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단순하게 이제 따라 샀다고 해서 매도의 타이밍까지는 맞출 수가 없습니다. 45일 이후에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자기가 생각을 하고 그 주식에 이제 어떤 확고한 컨빅션이 있어서 그렇게 이제 종목을 보유하고 구매를 해야지 그냥 버핏이 샀으니까 너 따라 살려면 이제 주식의 변동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사람이 이 주식을 왜 샀지? 그럼 이 종목이 뭐지 하고 추론하고 분석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실제로 이제 다른 구루들도 구루들도 다른 구루들의 이 투자 사례를 많이 좀 참고를 하고 활용을 합니다. 비레크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나중에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철도주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워런 버핏이 이제 철도주를 먼저 투자를 했었거든요. 네. 비레크먼이 워런 버핏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철도주를 샀네. 그래서 똑같은 걸 사는 게 아니라 이런 특성이 있구나. 나는 그래서 그러면 이런 방면으로 투자를 해봐야겠다라고 한 적이 있고 리루 같은 경우는 리루는 요번 분기 이제 아예 그냥 관망을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넣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리루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때 이제 버핏이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터지기 전에 불안한 은행 다 쳐내고 튼튼한 친구들로만 남겼는데 리루가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고 그러면은 이 은행주가 다 같이 떨어졌을 때 이 위기에 같이 넘어가지 않을 튼튼하고 저평가된 은행주를 그럼 난 찾아서 투자를 해봐야겠다라고 했는데 리루가 아시아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아시아계들이 주로 쓰는 은행이 있어요. 거기 이제 본인이 잘 알잖아요. 튼튼하고 네, 굉장히 이런 거를. 그래서 그렇게 또 아이디어를 얻어서 투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걸 좀 참고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13F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요즘에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리딩방인데 우리 리딩방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저희 채널 보시는 분들은 없을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13F도 일종의 큰 그림에서 리딩방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나 이거 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따라하려면 따라해봐.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런데 그 자체를 따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워렌 버핏처럼 되고 싶어서 내가 변하는 건 의미가 있어도 그냥 샀던 거 똑같이 사고 이런 걸로는 돈 벌기 어렵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지만 이분들의 생각을 우리가 추적해보는 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생각의 과정을 제가 좀 도움을 드리는 걸로. 네. 첫 번째는 뭐 워렌 버핏 아니겠습니까? 워렌 버핏이 또 화제가 됐죠, 얼마 전부터. 맞아요. 우선 이제 워렌 버핏 이제 버크셔서의 탑 10 종목을 보시면은 뭐 애플을 많이 네네. 덜어냈습니다만 아직도 1위고, 그리고 뭐 이제 버핏이 좋아하는 주식들 위주로 상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코카콜라 이런 것들로 이제 차지를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버핏이 1분기에 뭘 사고 팔았는지. 그쵸. 이제 근데 이제 이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하는 게 1분기 설티네프거든요. 네. 올해를 어떻게 시작했을까? 그쵸. 버핏이 올해를 어떻게 시작했을까 하면은 역시 화제가 됐던 주식 처브를 1분기에 가장 많이 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리버티 시리어스 XM이라고, 이거는 이제 미디어 그룹인데 이 인수합병 이슈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머저 아비트라지를 노리고, 예전에 또 그 블리자드를 맞아요. 인수합병 차익 거래를 노리고 인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느낌으로 또 샀고, 그리고 버핏은 요즘 제일 꾸준히 사는 게 정유주입니다. 정유주를 또 옥시덴탈을 매수를 했고, 가장 많이 매도한 거는 애플이었죠. 애플을 가장 많이 매도했고, 파라마운트 글로벌이라는 이 또 큰 미디어 회사 아니겠습니까? 이걸 또 매도를 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그 미디어 회사들이 스트리밍 한때 너무 인기였잖아요. 다 그냥 너나 나나 다 스트리밍 하는데 거기 너무 과하게 투자해가지고 적자가 너무 많이 났다. 아하. 그래서 요거에 대한 비판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금액을 보니까 지금 여기 애플 보면 애플이 9.4% 줄였고요. 총 금액 변화량도 19빌리언이니까 거의 20조 넘게 판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거를 산 거나 혹은 다른 거 판 거에 비하면 너무 압도적이긴 해요. 앞서 말씀하셨던 비중을 보니까 애플이 근데 그 전에 50%가 넘었었네. 이걸 이제 비중을 줄이느라고 좀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있고. 세금 이슈도 있다고 했었고요. 네. 그리고 뭐 애플에 대해서는 뭐 매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자기가 가진 어떤 종목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비즈니스를 가진 회사고, 심지어 버크셔서보다도 대단한 회사가 애플이다. 뭐 이렇게 뭐 애플에 대해서는 기업 자체는 좋은 기업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버핏의 투자 특징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었는데, 이제 버핏이 작년에 설티네프에서 이 종목은 좀 비밀로 해줘라. 요거는 우리가 매수한 거를 알리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그게 뭘까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뭐 파일링 한 거 보면은 금융주인데 어떤 금융주일까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보험사. 처브라는 보험사, 특히 이제 재물보험을 위주로 하는 보험사로 밝혀졌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꾸준히 매수한 주식은 정유주였습니다. 정유주를 뭐 몇 년 동안 계속 꾸준히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핏 투자의 특징을 한번 정리해 보자면, 이제 좋아하는 것만 하고 있다. 코로나 때는 예전에 또 스노플레이크라는 IT 회사를 사가지고 네. 클라우드 서비스하는 회사를 사가지고 이게 버핏이 이렇게 IT 주식도 사?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요번에 요즘 들어서는 그냥 자기가 원래 좋아하는 주식, 뭐 정유, 뭐 이런 쪽 보험, 네. 이런 거 위주로 계속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번 분기 주인공이 이제 처브일 텐데, 처브. 왜 보험사가 뭐 처브 요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세상에 보험사가 많은데 왜 요걸 샀을까? 추론해보는 과정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 버핏의 과거 인터뷰를 좀 뒤져보니까 보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험은 유사은행이다.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객부터 어떻게 보면 그게 빌린 돈인데, 그쵸. 고객한테 돈을 빌려서 그 빌린 돈으로 수익을 창출해내는 게 은행의 본질이다. 그게 이제 예대 마진이라고 하는 거고. 그렇죠. 그 마찬가지로 보험사도 보험료를 받잖아요.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보험금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 보험사 역시도 고객한테 보험료라는 이름의 돈을 받고 보험금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돈을 돌려줘야 된다. 한마디로 고객한테 빌린 돈으로 빨리 영업이익을 내서 돈을 잘 버는 게 그게 좋은 보험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은행이랑 차이점은, 은행은 이제 뭐 예금 이자 주는 날이나 적금 같은 상품이 만기일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보험사의 장점은 은행과는 달리 보험금을 주는 날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리고 줄 것 같은 사태가 발생해도 안 줄 수도 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보험의 장점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제 아까 버핏이 말했듯이 그러면 이제 고객한테 빌린 돈으로 영업이익을 잘 내야 되는데, 그래서 한번 봤습니다. 처부가 영업이익을 잘 내고 있나. 그래서 이 빨간색 박스가 이제 영업이익을 그래프, 막대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 네.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아하. 아름답게. 그러면 뭐 보험사만 다 이런 거 아니야? 다 요즘 돈 잘 벌지 않나라고 해서 라이벌 기업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 이제 매트라이프를 봤습니다만, 매트라이프의 영업이익인데 떨어지고 우하향하고 있네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처부랑 매트라이프랑 그 Y축의 스케일부터가 다릅니다. 단위부터가. 그렇군요. 돈을 훨씬 더 잘 먹고 있고요. 어. 그래서 이제 버핏 기준으로 훌륭한 보험사라고 할 수 있다. 현금을 창출해내는 능력이 그렇죠. 좋다는 거죠. 버핏이 보험사의 본질이라고 한 그 영역에서 상당히 잘 해나가고 있고요. 사실 뭐 버크셔도 보험사를 인수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주식 투자해서 돈 벌어먹는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버핏이 경제적 해자를 상당히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경제적 해자가 처부가 있을까라고 네, 한번 네. 보니까 그 최근에 제가 올해 1월에 이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처부가 이제 주로 재물보험이라고 네. 이제 부동산이나 이런 쪽에 이제 보험을 위주로 하는 회사인데 보험료를 10%를 올렸대요. 그래서 무슨 배짱으로 10%를 올리지 하고 나서 그쵸. 뭐 이게 손익계산서를 한번 보니까 이 보험의 순 보험료 수익이라고 있습니다. 넷 프리미엄 리턴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고객이랑 보험 상품을 계약하고 나서 그걸 이제 또 재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리스크를 좀 분산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고객이랑 보험 상품 들었는데 우리가 만약에 보험금 줄 상황이 나면은 우리 생돈으로 보험금 다 줘야 되니까 그게 아니라 요거를 좀 리스크 분산하기 위해서 다른 보험사에 이제 재보험으로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좀 분산하는 대신 그 재보험사의 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순보험료 수익이라는 게 이 원보험에서 얻은 고객한테 받은 보험료랑 보험료에서 비용과 이제 그 재보험료로 나가는 보험료를 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험 계약에서 얻을 수 있는 순수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보험 계약을 해서 얻는 순수익이라고 보면은 나가는 비용은 보험금이라고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고가 나면. 그렇죠. 요걸 비교해 보니까 이 보험금 나가는 돈보다 순보험료 수익이 훨씬 더 큽니다. 아하.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것도 아까 봤던 매트라이프랑 비교를 해보니까 매트라이프는 이제 비슷비슷합니다. 아니 이거 어디서 보는 거예요? 이거 자료는? 요건 이제 저희가 열심히 만들고 있는 멜리 AI에서 야, 이거 보면 이런 데이터들이 다 확인할 수 있나 보네요. 이렇게 보면 추이도 볼 수 있고. 네, 알겠습니다. 좋네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순보험료 수익과 이 나가는 돈 보험금에서 차이가 상당히 크다. 그래서 처부가 이거 보험료 10%씩 올릴만 하네 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좀 자랑을 좀 하자면 저희가 또 이 네. 10K나 10Q도 이렇게 모아서 번역해서 자동 번역해 서비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처브에 이 10K라고 하죠. 연간 보고서. 네네네. 요걸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이제 이 결합 비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보험에. 이게 뭔가 하고 보니까 한마디로 이제 이 보험사의 마진 같은 개념이더라고요. 네네. 요게 이제 비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마진율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근데 이제 결합 비율이, 그러니까 마진이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한 100원 벌면 100원 매출 나면은 86원만 비용으로 나가고 14원 정도 계속해서 이 마진이 나고 있다. 다른 보험사 보니까 요 처부보다 마진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면에서 처부가 워런 버핏이 정말 좋아할만 하네. 영업이익도 뭐 잘 내고 있고 이렇게 해자도 있고 해가지고 역시 처부가 버핏이 살만하다. 버핏이 또 지분을 5% 이상 획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처부 지분 뜯어보니까 블랙락이나 뱅가드 같은 ETF 나는 회사 빼고는 버크셔 해서가 1위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역시 좀 오래 가져갈 생각으로 이 처부를 매수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뭐 저는 이제 처부에 대해서 자세히 몰랐어요. 근데 이제 설명을 듣고 나서 제가 느끼는 생각은 버핏 할아버지는 또 언제 또 이걸 찾아가지고 언제 이걸 찾은 거야 또 이게 다 비교해보고 꼼꼼하게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살만한 회사를 살만한 가격에 이렇게 사고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정유주인데 정유주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버핏이 정유주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정유투자를 1955년부터 했는데 요 그래프가 이제 이 남색이 유가 그래프고 이제 초록색이 버핏이 매수했을 때, 네. 이제 빨간색이 버핏이 매도했을 때 시점으로 추측되는 시점인데 보시면 뭐 지금까지 저점에 들어갔다 고점에서 뭐 기가 막히게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이렇게 꾸준히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얘기를 하면 항상 여쭤보더라고요. 그럼 버핏이 유가 뭐 그러니까. 100불 뭐 이렇게 보는 거냐, 상방을 보는 거냐.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유가 뭐 상방을 볼 수 있습니다만 지금 정도의 유가가 유지된다고 보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저희가 이제 그 유가가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뭐 120불까지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낮아져가지고 아, 유가가 우하향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좀 더 이제 시계열을 넓혀서 보면은 이 2014년에 이제 이 정역계를 만든 파격으로 몰고 간 그 쉘 혁명 이후로 네. 유가가 가장 높습니다. 아, 네. 지금 현재 우리가 상황으로 코로나 이전보다 유가가 훨씬 더 상단이 이 평균치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때 코로나 이전에 이 정도 수준이었으니까 그렇죠. 지금은 여기 있는 거죠. 좀 더 높아진 거네요. 평균적으로. 그리고 이제 유가가 쉽사리 안 떨어지고 계속해서 이 수준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 만성적인 공급 부족이죠. 아까 봤을 때 이 시점에서 많은 정유기업들이 파산을 하고 나서 아 설비 투자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다가 해서 이제 이 설비 투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최근 이 정유기업들의 설비 투자 추이를 보면은 20년부터 우상향해서 다시 상승하긴 했습니다만 네. 근데 이게 보셔야 될 게 명목금액 기준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인플레이션을 반영을 하면 생각보다 높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지금 뭐 설비 투자도 많이 안 하고 그러면은 남는 돈으로 뭐 하냐? 유가는 높고 그 돈으로 뭐 열심히 지금 뭐 주주환원을 하는데 지금 돈을 굉장히 쉽게 벌고 있더라고요. 자산 효율성 비율이라고 이제 가진 자산 대비해서 현금 흐름을 얼마나 많이 창출하는 나타내는데 이게 뭐 말도 안 되게 좋아졌습니다. 2020년 이후로. 코로나 이후로. 네, 그래서 상당히 효율성 좋게 노력을 안 하고 돈을 많이 벌고 있다. 어허. 그리고 그 잘 돈으로 돌린다는 얘기죠. 돈을, 자산을. 그리고 그 돈으로 역시 버핏이 좋아하는 예쁜 집 아. 주주환원 있지 않습니까? 배당하고 자사주 사고 네. 이런 거에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버핏이 꾸준히 안 살 수가 없죠. 여기 뾰족하게 나왔던 걸 보니까 배당 성향이 100%가 넘는 부분이네요. 이때는 좀 이례적이라고 보면 그렇죠. 지금 현재도 지금 거의 굉장히 높은 수준의 배당 성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사볼만 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버핏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해 주실까요? 네, 다시 정리를 드리자면은 버핏은 자기가 좋아하는 주식만 요즘 계속 사고 있다. 좋아하는 보험, 주식을. 뭐 버크셔에서도 말씀하신 보험업이었고 원래 그래서 이제 보험업을 상당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보험회사 계속 사고 있고 그리고 정유주도 본인이 1950년대부터 투자했던 자기가 좋아하는 주식 이것만 이제 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보험회사, 정유회사라고 정의할 수도 있겠지만 버핏이 그동안 가져왔던 원칙대로 그냥 그대로 투자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또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것 같고 이걸 보면 그런 결론이죠. 사실 버핏은 죽을 때까지 하던 거 하다가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참 이런 투자 원칙을 정해놓고 그 원칙을 계속 지킨다는 게 정말 어려운 건데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주주총회에서 또 그런 질문을 했었잖아요. 누가 그 찰리 먼거가 네. 있었다면 마지막 하루 어떻게 보내겠냐. 그러니까 맞아요. 하던 거냐 똑같이 그러니까요. 할 거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던 대로 계속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지. 만약 그게 아니라면 뭐 좀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다시 한번 또 이제 버핏 왜 그 구루인지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